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가포르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10월 28일에 보내드리는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 대형주 상승의 마지막 퍼즐로 말씀드린 바이오와 그리고 엔터주의 상승 연속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요,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주식 추가 매입 발표에서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과 그리고 하이브의 부진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2시 현재 종합지수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코스피 지수는 49포인트 1.2% 하락한 3993포인트에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2.6% 0.3% 약보합 수준인 900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또한요, 일본과 대만 증시도 약보합 수준에 그치고 중국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어서요. 자, 코스피 지수의 낙폭 심화는요, 최근 홀로 크게 오른 것에 대한 자율 조정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 특히요, 이번 주 정상회담이 여러 건이 있죠. 한미 정상회담, 또 이 한중 정상회담,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고, 또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서 대형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된다. 그래서 이 자율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하지만 대형주들이 9월, 10월달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순이나 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그동안 오르지 못한 중소형 종목들의 키 맞추기 차원의 연말 연초 당연히 개별주 상승이 기대된다. 왜냐하면 주식 양도세를요, 이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기로 했죠. 충분한 화려한 종목 장세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섹터별 유망 관심주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 섹터들도 또 약세죠. 특히 크게 오른 섹터,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방산, 증권,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요, 바이오라든지 엔터주는 강보합권 유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서부터 우리가 설명해 드렸던 바이오 엔터주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 연속성이 지속될 여부 어떻게 된다. 자동차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처럼 의미 있는 반등의 연속성이 나올 것이냐 했을 때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주가 연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물론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적이 피크 아웃, 그러니까 절정을 쳤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오히려 2차 전지, 우리가 심리면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최악의 구간을 통과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 바이오와 엔터주도 자동차 쪽이 아닌 2차 전지처럼 반등폭이 좀 강하게 나올 걸로 보는데,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이 바이오에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리고 의료 AI 쪽에 보로노이,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있는데, 일단 바이오의 대장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앞두고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바이오 섹터를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셀트리온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데, 셀트리온 홀딩스가 오늘 셀트리온 주식 매입
확대를 발표했죠. 5천억에서 7천억까지 늘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올해 7월 달에 그렇죠?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수익성 개선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4천억 규모의 주식 매입을 그렇죠?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주식 취득이 완료가 되면은 곧바로 2,880억 규모의 추가 매입을 한다. 이미 5월 달에 한 1,200억 정도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올해만 이 셀트리온 주식 총 8천억이 넘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발표에서 저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 주식 매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자사주를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매입을 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죠. 그 이유는 물량을 받아줄 대상, 그러니까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사주 매입 후반부 또는 매입이 끝난 이후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종목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그 확보한 자금으로 재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작년 연말서부터 자사주 매입 3조 원씩 그죠? 4번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반이 넘어가는 동안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 전환,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의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으로 주가 크게 올라갔다. 그러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 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그동안에 자사주 쪽으로 아니면은 이 지주사 쪽으로 넘겼던 물량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매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셀트리온 회사가요. 이 최근에 9차례에 걸쳐서 8,500억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저평가,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면 뭐 1조 원 정도 더 매수를 한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오히려 이번 매수가 거의 끝나갈 부분이면은 주가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 발표했죠.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증가한 3,010억,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또 우리가 고율의 관세 부분 우려감이 큰데 이미 미국의 현지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심리면을 보도 그렇고 이제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대형주들이 남들 다 갈 때 못 간 마지막 상승의 퍼즐이 있다.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엔터주도 지난 9월서부터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엔터주에서는 하이브, YG 엔터 그리고 SM 등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서부터 좀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상승의 배경은 이 11월 1일 날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죠. 거기에 따른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특히 하이브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하이브 최근에 보면은 오너 리스크 있었죠. 또 3분기 실적 부진이죠. 그런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강조 많이 했었다. 심리면을 보자. 악재가 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신호로 봐야 된다. 여기에 이 재료들을 다 덮을 만한 호재성 재료. 하이브 하면은 생각나는 그룹 있죠. BTS가 다들 멤버들이 군 제대해서 내년 초반에 완전체로 활동이 재개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실적 호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악재를 덮을 만한 충분한 재료면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하이브의 일봉 모습입니다.
지난 7월 달서부터 그죠? 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로 인해서 주가가 3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주가가 지수가 크게 오를 때 하이브만 오히려 하락을 했고 또 9월, 10월에 들어서는 3분기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악재에도 우리가 10월 중순서부터 특히 어제는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악재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전략, 이 최상의 시나리오는 연중 고점이 32만 원,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의 사기 혐의,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 가격대인 32만 원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빠졌다가 치고 가는 것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8월달, 9월달 고점인 29만 원 정도죠. 여기 화살표에 있는 이 29만 원 선에서 그러니까 32만 원과 29만 원 사이에서 실적 발표가 다음 달 10날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옆으로 세워놓는 모습을 나오다가 치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가 29만 원까지는 다시 밑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29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은 이 새로운 상승이 신호로 봐야 된다 해서 하이브 29만 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란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하모니 포트폴리오, 우리가 섹터별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만 한 10개의 종목을 골라놓고 매매를 했다 해도 시장 수익률 초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일부 이제 비중을 축소.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 아까 섹터 크게 하락하는데 삼성중공업만 플러스권 강보합 유지죠. 그만큼 강하다니.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차원에서 분할 매도를 해서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 비중을 높여가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주요 섹터들, 그러니까 연말에 그렇게 연초에 화려하게 개별 종목이 올라갈 섹터별로 핵심 유망주를 했는데요. 지금 16개 테마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음 달 중순까지 이제 종목을 5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16개 핵심 테마는 의료 AI의 보로노이. 우리가 10만 원대부터 강조해 드렸는데 지금 20만 원이죠. 자, 유리기판, 필옵티스. 이 삼성전기가 연말 내지 연초에 소형 전고체 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유리기판 이제 시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 봐야 되고 ICTK 그죠? 양자 컴퓨터, 로봇 당연히 봐야겠죠. 두산 로보틱스, 자동차 부품도 SL,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폐배터리 코스모 화학, 우주 쪽에서는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최근 주가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서진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 SK 이터닉스. 대북 테마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난티 봐야겠죠. 또 AI 소프트웨어 쪽인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셀바스 AI, 바이오 쪽에서는 한올 바이오 파마, 반도체 SNS텍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나쁘게 나왔죠. 그 영향이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조정 차원인데 아마 이번 주 후반까지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통신 장비 우리가 2차 전지 최근에 크게 올라갔죠. 통신 장비주들 KMW라든지 RF, HC 한번 월봉상으로 봐보십시오. 아직도 주가가 완전한 바닥권에 있는데 내년서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만 올라한다 해도 그죠? 수익률 크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MC 넥스, 그리고 앞으로 부각될 스테이블 코인 그죠? NH
KCP 이러한 종목군들, 중소형 테마주들의 특징은 한번 시세가 붙으면은 뭐 100%, 200% 쉽게 올라가는 성향들이 있죠. 올해 들어서 시장 수익률을 만약에 따라가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연말 연초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때 이러한 종목군들을 잘 설정만 한다면요, 아마 수익률을 크게 회복하고 초과 수익률도 가능하지 않나. 요 16개 테마 중에서 앞으로 종목들을 계속 압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은 뭐 하모니 섹터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 싱크풀 투자 자문사는 1:1 맞춤형 정보가 가능해서 이 금감원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이 무료 체험에 대해서 010-2420-67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